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예전에 댓글로 요청해 주셨던 피트팜스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오랫동안 피트코인 채굴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사업 구조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남미에서 추진했던 확장 전략은 정책과 전력 리스크로 대부분 중단됐고 그 과정에서 주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자산이 다시 정리되고 일부 설비는 HPC, AI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공시에서도 이 방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아직 매출로 바로 연결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예전과는 다른 가능성을 시장이 보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공시와 IR 자료, 어닝콜 내용을 함께 보면서 피트팜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의 구조를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수준의 공부 내용으로 영상이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피트팜스의 사업 흐름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는 캐나다 퀘벡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핵심은 저비용 수력 전력이었고 이 전력 구조를 기반으로 피트코인 채굴 효율을 극대화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해시레이트, 전력 단가, 채굴 효율 같은 전통적인 지표들이 사업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기였습니다. 초기에 피트팜스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저비용 전력을 기반으로 한 채굴 기업이었죠. 두 번째 흐름은 확장기입니다. 2022년 이후 피트팜스는 성장의 축을 남미로 넓혔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고 장기 전력 계약을 기반으로 해시레이트를 빠르게 늘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시기 회사는 저렴한 전력과 넓은 부지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확장했고 남미가 다음 성장 단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전력과 정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리스크도 함께 쌓여갔습니다. 세 번째 흐름은 조정기입니다. 2023년 이후 남미에서 여러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공급 불안정과 정책 변화가 실제 비용으로 드러났고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 피트코인을 매도하는 구간도 늘어났습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린 구간과 정확하게 겹치는 시기였습니다. 남미 확장 전략이 실질적으로 멈춰버린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흐름이 지금의 피트팜스를 만든 변화입니다. 2025년에 들어서 회사는 남미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파라과이 데이터 센터는 매각이 완료됐으며 아르헨티나 사업은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사실상 접었습니다. 대신 무게중심은 북미로 이동했습니다. 캐나다의 기존 하이드로 기반 시설, 미국에서 확보한 발전 자산,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 부지가 다시 사업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일부 설비를 HPC, AI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과거의 순수 채굴 구조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전력 자산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외 연산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4단계로 나누어 보면 피트팜스의 기회와 한계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피트팜스를 정의하면 단순 채굴 회사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해시레이트와 전력 단가가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최근 공시와 경영진 발언을 보면 회사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은 여전히 피트팜스의 기본 사업이 피트코인 채굴이라는 점입니다. 채굴 수익은 지금도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용 역시 전력 설비 유지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굴 사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첫 번째 축은 전력 인프라입니다. 피트팜스는 초기부터 하이드로 기반 전력을 활용해왔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퀘벡 사이트들은 최근 공시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기반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력 단가 변동성이 낮고 데이터 센터 운영에도 적합한 조건이라는 점은 회사 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2025년 들어 회사가 북미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이 기반은 다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피트팜스는 단순한 채굴장 형태가 아니라 전력 냉각 보안, 운영 설비까지 갖춘 형태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에서도 데이터 센터 자산의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채굴뿐 아니라 다른 연산 수요에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의 기반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HPC AI 인프라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매출로 연결된 단계는 아니며 회사가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단계입니다. 올해 초 피트팜스는 북미 일부 사이트를 HPC나 AI 워크로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력 자가 확보, 넓은 부지, 냉각 인프라 등 기반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다만 실제 전환 여부는 향후 계약과 자본 투입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가능성 중심입니다. 마지막 축은 재무 구조입니다. 전력 확보와 설비 확장, 그리고 자본 조달은 채굴 기업의 성장에서 항상 핵심 요소였습니다.
비트팜스도 최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북미 중심의 인프라 재구축을 진행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분명한 기회 요인이지만 전환사채 특성상 향후 주식 희석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가지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면 지금의 비트팜스는 채굴 회사이면서 전력 인프라 기업이고 데이터 센터 운영자이며 AI HPC 옵션을 가진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환이 모두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공시와 최근 뉴스만으로도 사업의 기반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있었기에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이유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트팜스의 주가는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채굴 기업 특성상 변동성이 큰 건 맞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단순 사이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들이 겹친 흐름이었습니다. 핵심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사이클입니다. 2024년 반감기 이후 채굴 보상은 절반으로 줄었고 채굴 기업 전체의 수익성은 같은 설비를 운영하더라도 이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비트팜스 역시 이 영향권에 있었고 2024년 1부 분기에서는 매출 증가와 별개로 마진이 흔들리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해시레이트는 꾸준히 늘었지만 수익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압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미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비트팜스는 한동안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 대규모 설비를 구축하며 확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접어들면서 전력 정책 입지 문제가 실제 비용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25년 5월 10일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핵심 사이트가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2분기 실적에서는 약 1,500만 달러, 3분기에서는 추가로 약 900만 달러의 손상차손이 반영됐습니다. 파라과이 역시 공급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200메가 데이터 센터는 2025년 3월 18일 하이브 디지털에 약 8,500만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구간도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남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는 전략으로 연결됐죠. 세 번째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2024년에는 라이엇 플랫폼이 인수 시도를 하며 비트팜스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라이엇은 주당 2.3영 달러를 제시하며 이사회 구조와 추주 권리 문제를 제기했고 비트팜스는 방어를 위해 2024년 6월 추주 권리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캐나다 자본시장 당국의 판단을 거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양사는 2024년 9월 합의를 통해 일정 기간 공개적 갈등을 멈추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시장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 되었고 기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더 높게 평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 조달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2025년 10월 비트팜스는 전환사채를 통해 5억 8,8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이 결정 자체는 회사의 북미 인프라 확장과 HPC, AI 전환 가능성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확보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 시기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가지 흐름이 겹치면서 비트팜스의 주가는 비트코인 자체 변동성보다도 더 큰 폭으로 흔들리는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 과정과 동시에 회사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팜스를 단순한 비트코인 채굴주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기반을 가진 기업, 그리고 HPC, AI 전환 옵션을 갖춘 구조로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실체가 있는지 재무 구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굴 기업은 전력 단가, 설비 투자 감가상각, 그리고 현금 흐름이 서로 연결돼 움직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해시레이트나 매출 증가만으로는 기업의 체질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비트팜스의 재무 구조를 보면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부분은 현금 흐름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비트팜스의 유동성은 약 8억 1,400만 달러였고 현금 약 6억 3,700만 달러, 비트코인 보유분 약 1억 7,700만 달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조정 에비타는 2천만 달러로 플러스였고 기본적인 운영단에서는 버티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영업손실에는 아르헨티나 손상차손과 감가상각 같은 비현금 비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고 보면 현금 창출력이 완전히 꺾인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굴 사업은 전력비와 설비 유지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만큼 안정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비트코인 가격과 난이도에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구조의 변화입니다. 비트팜스는 한동안 남미 확장에 많은 자본을 투입했지만 2025년에 들어서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파라과이 200메가 사이트 매각으로 약 8,500만 달러를 회수했고 아르헨티나는 전력 공급 문제로 채굴이 중단되며 손상차손이 여러 분기에서 반영됐고 2025년 11월까지 운영을 종료하는 계획이 공식화됐습니다. 파라과이 쪽 매각을 통해 캐펙스 부담을 줄였고 전력 비용과 지역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이 자본은 결국 회사가 북미 중심 성장 프로젝트로 재배치하는 방향과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비용 구조입니다. 2025년 3분기 마이닝 그로스 마진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낮아졌습니다. 전력 단가가 급격히 오른 것은 아니지만 반감기 이후 보상 감소와 난이도 상승이 전체 마진을 누르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스트롱홀드 인수로 인한 인력 편입 등으로 G&A가 증가한 부분도 작용하면서 규모가 커진 만큼 비용 항목도 함께 커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 조달입니다. 2025년 10월 피트팜스는 2031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초기 3억 달러로 시작해 5억 달러로 증액됐고 초과 할당 옵션까지 포함해 최종 5억 8,800만 달러 규모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이자율 1.375%로 발행됐고 전환 가격은 약 6.86달러로 설정됐습니다. 당시 주가 5.28달러 대비 약 30% 프리미엄이었죠. 회사는 또한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캡트콜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주가 11.88달러까지는 희석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식 공시는 일반적인 기업 목적으로 설명했지만 회사가 IR에서 강조한 2.1기가와트 규모 북미 전력 포트폴리오와 HPC AI 전환 전략을 고려하면 이 자본을 그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사채 특성상 향후 주식 희석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부분은 시장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반영됐습니다. 발표 직후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렸던 것도 이 흐름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레버리지와 변동성입니다. 비트팜스는 설비와 전력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가진 만큼 비트코인 가격과 난이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성은 리스크이면서 동시에 가격 사이클 반등 시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채굴 기업 전체의 불확실성을 크게 평가하는 분위기이고 비트팜스 역시 이 변동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비트팜스는 단기 부담과 미래 선택지를 동시에 가진 구조입니다. 이 기반으로 회사가 어떤 전략을 펼치려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팜스의 전략은 올해 들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 자체를 다시 만들려는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변화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 중심 확장 전략입니다. 남미 사업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회사는 북미로 완전히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피트팜스가 보유한 북미 전력 포트폴리오는 약 2.1기가와트 규모이며 이는 기존 채굴 사업뿐 아니라 고밀도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전력 공급 문제로 운영 중단 후 폐쇄 절차가 공식화된 것도 리스크가 낮은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파라과이 자산도 매각 정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회사 전체의 구조가 북미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사채 조달 이후의 자본 활용 방향입니다. 10월에 발행한 5억 8,800만 달러 규모 전환사채는 향후 희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회사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시에서는 일반적인 기업 목적이라고만 명시했지만 회사가 최근 IR 자료와 인터뷰에서 강조한 방향을 보면 전력 확보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이 우선순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굴 중심 구조에서 전력 인프라 중심의 구조로 넘어가기 위한 정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 모델의 확장입니다. 비트팜스는 이미 공식적으로 북미 데이터 센터 및 HPC, AI 인프라로의 전환을 전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데이터 센터 전환은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펜서 크리크 프로젝트는 맥쿼리의 3억 달러 파이낸싱 구조로 전환되고 이미 약 5천만 달러가 인출된 상태입니다. 2027년까지 채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전력 기반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장기 방향성도 여러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지금 당장의 실적에 반영된 단계는 아니지만 전력 부지 중심의 구조를 가진 기업 특성상 시장에서는 전환 가능성을 미래가치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피트팜스는 네 가지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첫째, 비트코인 가격과 난이도 변화. 둘째, 북미 전력 포트폴리오 2.1기가와트를 실체화하는 속도. 셋째,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의 전환을 얼마나 구체적인 단계로 옮길 수 있느냐. 넷째, 전환사채에 따른 희석 가능성을 시장에 어떻게 설명하고 관리하느냐. 네 가지가 이후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겁니다. 이상이 피트팜스가 추진 중인 전략의 큰 그림입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팜스는 지금 구조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남미 사업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정리하고 북미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중심의 모델로 이동하는 흐름이 공시와 최근 발표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을 바꾸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과 난이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전력 부지 중심의 구조를 강화하면서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2.1기가와트 규모의 포트폴리오, 남미 사업의 단계적 중단, 그리고 5억 8,800만 달러 전환사채 조달은 회사가 앞으로 어디에 집중하려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아직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전 사이클과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이더라도 사업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 가치는 결국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하면 단기 변동성과는 별개로 시장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팜스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북미 전력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실체화되는지. 둘째, 데이터 센터 HPC 전환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얼마나 빠르게 넘어가는지. 셋째, 전환사채에 따른 잠재적 희석 가능성을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넷째, 채굴 마진 구조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4가지가 향후 몇 분기 동안 비트팜스의 평가를 결정할 기준이 될 겁니다. 회사는 이미 채굴 중심 기업에서 북미 데이터 센터, HPC,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전환이 어느 속도로 진행될지, 그리고 어느 수준의 수익성을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트팜스를 볼 때는 단기 가격보다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관건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앞으로 이 기업을 다시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